안녕하십니까. 마켓앤 sen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였긴 했지만 다우가 일단 하루 만에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외국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수도 뉴욕과 함께 일본과 함께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미미해서 1750을 살짝 회복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팔지만 기관이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수와 수급 함께 다시 확인해보죠. 네, 오늘 기금은 안 사줍니다만 투신권을 좀 삽니다. 한 200억 이상 개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은 아주 소폭만 사주고 있네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지금 손을 함께 잡았지만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금 소폭 사주는 것으로 포지션을 약간 바꾼 듯도 하네요. 프로그램은 비차익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450억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52포인트 이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죠. 코스닥도 역시 시초가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어제 많이 내렸었던 IT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 가장 좀 많이 그래도 뛰고 있는 쪽이 기계 쪽으로 일단 꼽히네요. 두산중공업이 무려 4%나 급등합니다. 주당 3,000원 가까이 뛰고 있고요. 7만 거의 한 2,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유통 쪽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 있는데요. 신세계가 일단 2.7% 뛰면서 59만 3,000원까지 올라왔고요. 52주 신고가를 오늘 아침에 썼죠. 롯데쇼핑도 2.7% 비슷한 폭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역시 한 2.5%를 추격하고 있는데 주당 3,000원 정도 올라서 12만 3,000원. 오늘 유통의 3인방이 모두 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통의 3인방도 강하지만 자동차 쪽에 현대차 3인방도 강한 날입니다. 모비스가 어제 1.6% 오늘 한 3.2% 이틀 연속 오르면서 한 5% 가까이 오르는 것 같네요. 22만 4천원 오늘도 역시 초강세를 띄고 있고요. 현대차도 강보합으로 14만 2,500원 일제 14만 원의 안착 얘기가 나오는 듯 싶습니다. 만도가 오늘 또 3% 가까이 오르면서 아까 장중에 14만 원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일단 상장한 이후에 14만 원 터치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아차의 상승폭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조선 쪽은 약간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기아차는 보십시오. 3% 이상이나 오르면서 거의 한 3만 2천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2% 정도 올라주고요. 미포조선도 역시 보합권 정도. 역시 조선 쪽의 톱2도 역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쪽에서도요. GS건설하고 대림산업 역시 정부 대책 나고 가장 큰 폭으로 뛰었던 두 종목이 다시금 역시 세게 가네요. 한정 KPS하고 현대건설도 역시 만만치 않게 나쁘진 않은 그런 움직임인데요. GS건설은 자사주 매입 얘기가 좀 나왔었죠. 사재를 출연해서 역시 회장이 또 더 주식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역시 오늘 호재가 좀 되는 것 같고 대림산업도 역시 덩달아 한 2% 가까이 올라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운수창고 쪽에서도 대한항공은 오늘 오히려 약간 소폭 조정을 받지만 글로비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역시 현대차하고 맞물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다시 3%나 급등하면서 운수창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문제의 오늘 금융 쪽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증권주 일부는 좀 가는 것 같습니다. 50선을 좀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보험 쪽도 여전히 좀 약하고 전기전자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 75만 6천 원에 끝났으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 음봉이 진행되면서 아주 장 초반만 플러스가 들어왔을 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 정도로 일단 버텨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어제 4% 오늘 1% 더 밀리고 있고 좀 견주한 종목들이 정확하게 가려지네요. 삼성 SDI, 삼성 테크인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LS산전은 뭐 아주 강하죠. LG전자도 오늘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이제 LG전자 10만 원하고 많이 멀어졌습니다. 9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금호전기는 오늘 일단은 버티는 모습. LG디스플레이는 그나마 다행인 게 플러스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각 9시 39분인데요. 2만 850원, 2만 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제 우려가 커서 사실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이런 얘기가 기대가 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 얘기가 얼마나 더 나올지도 관건이네요. 네, 1752포인트. 일단 지수는 지금 1750선 초반입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장 첫 거래일에 뵙게 되는데 1750선. 아직까지도 매수 타이밍은 아닌지요? 네.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네.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불면서, 더 무더웠던 날씨도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시초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한 이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한 9.5포인트 현재 상승한 1752포인트로 1750선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래성과 같은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 상승 하루 하락하는 홀짝 장세를 급등락하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더군다나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의 고생이 마무리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수 역부족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표적으로는 상당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장중한 때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가 마이너스 하락 반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장 초반에 매수 우위를 보였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주가가 상승하자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시세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하고 있는 장세를 상승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을 때 하락 반전시키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의 장세의 특징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겨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저 종목은 더 가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야,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땅속 깊이 파고드는,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는 땅굴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또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지금 장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매수 전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장에서 수익을 내드릴 제가 자신이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매수 전략을 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연속 이틀 개파락하면서 과매도권, 다시 말해서 투매가 발생할 때 단기 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추세가 완전히 상승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것을 제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도 완전히 혼조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하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자, 밑에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 반짝 장세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거래량이 2, 3일 연속 지속된다면, 금주 내내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미국 시장도 10,000포인트 이하에서의 바닥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장세는 거래량의 증가 여부 체크하는 것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점에 하나 기대감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아직은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락에 따른 자율 반응이 있지만 이 반응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그려드렸는데 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그렇죠? 반등졌다 다시 한번 했다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좀 더 하락했다가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다시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등졌다가 밀렸다가 반등졌다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2중바닥 3중바닥을 찍어주는 이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 모습이 예상되든지 아니면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되나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하는 투매가 발생해 급락했다가 그렇죠? 급등했다가 완만하게 턴하는 이런 패턴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매수에 들어가기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설사 21 이동평균선이 놓여져 있는 1760포인트 라인 이걸 돌파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부담입니다. 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올라오면은 그냥 두드려 맞아서 되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시장을 이끌어줘야 할 세력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인 매도를 하면서 당분간은 매수로 전환될 그 가능성이 잠깐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들 기관과 외국인 같은 세력들은 추세 매매를 한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네. 오늘 매수했다 내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략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최근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매도 자체는 일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되밀리는 이런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국내 시장도 다시 한번 1700선을 전후한 시점까지 밀렸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한 일주일 다음 주 초까지는 다시 한번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세 속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음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네. 기다리는 이런 시점이 이런 장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도 보면은요. 페루와 FTA가 체결이 됐죠. 네. 그래서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다소 우리나라에 좀 손해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이 수출 품목 자동차라든지 뭐 LC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호전이 3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유통업체 대형 백화점이죠.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가 급등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당 투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산주들, SOE라든지 이런 자산주들이 또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개의 테마, 몇 개의 종목 이외에는 뚜렷하게 시세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렇죠. 다소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아침 시작부터 갭상승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격해서 매수에 들어가기도 역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요.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여유롭게 하락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요. 하루 이틀 하고서 여러분 끝내실 게 아니죠.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이게 주식 투자는 정년 퇴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틀림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줍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여러분한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쌉니다. 근데 주식은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으로서 한 50개 종목을 등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 중에서 주도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회는 그렇죠.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면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번 주말 보내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재환 상무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 자동차가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자동차를 1, 2위로 많이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기관과 외국인 어제 오늘 모두 다 IT를 집중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기관은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이 전부 다 IT였을 정도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엇갈린 매매 패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따라서
그들도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하는 종목군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치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는 인식하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일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를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를 294억 원 매수하면서 현대모비스, OCI, KB금융, 신한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 우량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 상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낙폭 과대된 신저가 행진 아니면 직전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은행주들, KB금융, 신한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초에는요. 정부의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에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는 DTI 규제 완화가 결코 호재가 될 수 없다. 또 이런 또 전문가의 네네. 의견이 뉴스 보도에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투자자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네. 결국 사후 약방문 격으로 올라오면은 그렇죠. 호재성 재료를 부각시키고 떨어지면 악재성 재료를 부각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이 전문가들의 전략입니다. 왜? 그들도 리스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요. 초상승장에서도 악재가 있기 마련이고 폭락하는 급락장에서도 호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락하면은 악재를 더 부각시키고 상승하면 호재를 부각시킨다 뿐이지. 네. 그렇죠. 상승장이라 하여 악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전문가들 의견,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라 하더라도 한 전문가의 맹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보고자료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큰 시장을 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드리냐면 종목을 접근하기 앞서 제가 종합지수를 먼저 봐라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혹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재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료는 이미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신문이 어제자 신문이요. 지금 오늘자 신문을 사시려면은 가판대에서 1,000원, 1,500원 줘야지만 아마 신문을 사실 겁니다. 그럼 어제자 신문은 얼마일까요? 예, 이거 다 사서 팔면 20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재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모든 시청자가 알고 있는 재료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모든 재료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합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미 불안한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성 재료가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보기에 앞서 종합지수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보자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수급,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상해를 보면은요. 효성을 필두로 해서 만도, 현대제철, 고려아연, 삼성생명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주사 하나, 그리고 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사 하나, 그리고 철강회사 하나, 그리고 고려아 같은 금속 관련주들 있죠. 예, 하나, 그리고 금융주에서는 가장 안전한 삼성생명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일장에서는 매수 규모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죠? 네. 미국 시장도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눈에 두드러지진 않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100대, 200대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를 300억 가까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효성을 400억 이상 매수하면서 뭔가 조금씩 매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느낌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뭔가 변곡점이 다시 나타나면서 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느껴지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하는 느낌을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알 수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에서 성우 하이텍을 24억 원 매수하면서 1위, 그 다음에 크로셀텍, 셀트리온, GS홈쇼핑, 휴맥스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성광밴드, 차바이오엔, 태광, 셀트리온 다음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변화 패턴은 없죠.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그룹 관련 주소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철저하게 검증된 재무, 펀더멘탈이 좋은 실적 호전되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입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관의 그 매수까지 다 보니까요. 뭐, 만도, 성화 하이텍 등등이 눈에 띄는데 말이죠. 이 자동차 정도는 매수 관심을 갖고는 있을 때가 맞는지요?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들 종목군들의 매수 관심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시 추격 매수는 그 폭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흔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올라오면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부 요즘은 그 펀드보다는 자문형 랩, 자문사 상품들이 수익이 오면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이익 실현하는 그 물량들이 대거 출여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매매를 자동차 관련주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가격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어떤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지금 뭐 추격하는 것은 위쪽으로 룸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753포인트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세지고 개인들의 매수도 동반해서 거세지는 와중에 기관들은 아직까지 매수의 관점을 보내주고 있네요. 자, 프로그램의 매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완전히 발을 좀 빼는 모습입니다. 1750을 쉽게는 내주지 않을 분위기이기도 한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특징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아주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말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가 특별히 강세를 띠고 있다죠? 네, 유가증권 시장의 기아차가 20여 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단체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어제 타임오프제 시행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에 협의했는데요. IBK투자증권은 이번 무파업 결정이 기아차의 할인 요인을 사라지게 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5,256억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따낸 OCI도 1.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가가 3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KTB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OCI의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한미디어는 GS그룹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2%대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세한미디어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과 코스모화학 컨소시엄은 어제 세한미디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텔레칩스가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텔레칩스가 칩 판매와 자동차 카오디오 매출 증가로 올 하반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올 상반기 말 텔레칩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550억 원도 투자 매력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부터 텔레칩스까지, 이 시각 특별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더 풍성하게 들어보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753. 일본 증시는 오히려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 정도인데, 이런, 정말, 이제는 정말 지겨운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 가운데, 9월 증시에서 추석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석 이전,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정도 동안은 지수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요? 네, 대우증권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며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며 이 같은 관망 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2주간 예상 지수로 코스피는 1710에서 1790선, 코스닥은 450에서 485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미국 경기 지표들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중 최저 수준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취약한 점도 주가 부진 요소로 지적됐는데요. 이에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상대적으로 경기 주기에 덜 민감한 업종이나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 선진국 의존도가 낮은 업종인 음식료, 유통, 철강, 조선 등이 유망하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증권 역시 이번 주 3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정돼 당분간 증시가 더블딥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간 조정 형태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수급 모멘텀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라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1700선 초반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운수창고 업종인 항공해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는데요. 항공해운 업종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공항 화물 및 여객, 항공 컨테이너 처리량 등 물동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관련주에 투자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일단 증시의 어떤 당분간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 같다. 하지만 하방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는 시점, 거래 부진, 미국 쪽에 있는 지표 부진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역시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항공 해운 관련주 얘기도 이제는 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정확히 10시인데요. 오늘은 스케줄보다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에는 보통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전문가가 오늘 개장 전에 얘기했던 관심 종목 그 리스트를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을 좀 보겠는데요. 네, 한페루 FTA 17개월 만에 타결, 수혜는 역시 자동차 쪽을 좀 크게 보셨습니다. 이 같은 뉴스를 갖고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현대모비스하고요. 한일 이화였는데 오늘 아침 오늘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대로 자동차주가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고요. 이 뉴스를 기초로 했듯이 한페루 FTA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따라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슈퍼앤고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3분기 실적도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61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오늘은 좀 아쉽게도 시가 정도에서 좀 샀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사실은 어제보다도 더 가격이 조정된 가격을 예상을 하셨었거든요. 예상 매입가로. 그런데 오늘 갭으로 뛰면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 어쨌거나 현재 주가부터 한번 현대모비스 얼마나 더 오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22만 4천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목표가를 23만 원을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벌써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20만 7천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매수가는 21선 근처 정도가 있는 어제보다도 약간 더 조정을 받은 자리인 21만 5천 원 얘기하셨었지만 오늘의 시가는 21만 한 9천 원 정도. 오늘 역시 좀 잡기에는 조금만 부담스러운 모비스인데 결국에는 추격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추격을 해야 될지 여부는 잠시 후에 좀 전화 연결을 해보죠. 계속해서 두 번째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보자고 하셨는데요. 한일이화, 저평가에 따른 메리트가 있는 한일이화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만도도 많이 뛰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저가주 쪽을 봐주셨었거든요. 역시 현대차와 함께 브라질 공장에 진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한일이화인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조정받은 자동차 부품주에는 저평가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만하다 이런 전략이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방송 먼저 보시고 시초가에 잡으셨나요? 시초가를 제가 메모해 둔 거 보니까 7,650원이었는데 말이죠. 일단 현재 한일이화 주가 확인하죠. 7,720원입니다. 오늘 시초가 7,650원에 잡으신 분들은 물론 저가가 7,620원으로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섰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으로 한일이화 8,400원까지 보셨거든요. 거의 전의 저점, 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적으로는 한일이화 조금 더 들고 있다면 9,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자, 일단 한일이화도 현대모비스도 한일이화는 시초가에 잡으셨다면 가장 좋겠는데 문제는 또 현대모비스가 될 것 같네요. 이건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가 언급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LIG 손해보험 오늘 아침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만 해도 이 보험주가 뭐 딱히 그렇게 오늘 이렇게 튀어오를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LIG 손해보험은 뭐 저평가로 유명한 그런 종목이고요. 7월에 손익이 당장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도 있고 오늘 때문에 손보주가 전반적으로 줄줄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LIG 손해보험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IT 업체 경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다. 뭐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시 IT만큼이나 싸져있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손해보험주 쪽을 한번 발굴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매수가 예상 매수가를요 21,500원 정도를 불러주셨는데 LIG 손해보험 지금 이미 많이 뛰고 있거든요. 한번 주가를 확인을 해볼까요? 22,350원인데 오늘
목표가를 24,0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가 이미 22,000원대 중반, 지금 정도의 가격이고요. 오늘 시가만 하더라도 22,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LIG 손해보험도 충분히 싸져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어 LIG 손해보험 오늘 예상했던 매입가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일단 이것부터 사봐야 좋을런지 LIG 손해보험부터 전화 연결하고요. 계속해서 자동차주 관련한 추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G 손해보험 추가 의견 주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얘기하셨던 LIG 손해보험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따라 사야 맞는지요? 예, 어제 LIG 손해보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7월에 그 월 단위로 흑자 전환했다고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를 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뭐 2, 3% 정도 올라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가서 잡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까지 유명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한번 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막 오르는 걸 쫓아가 잡아서 충분히 수익 날 만큼 추가 상승이 이렇게 단기간에 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LIG 손해보험은 오히려 얘기하셨던 21,500원 정도 가격 오면사고 오히려 그에 앞서서 계속 내수주로서 얘기를 해주셨던 백화점 쪽, 오늘 유통주 쪽은 더 긴 호흡에서 쭉 담을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통주 쪽은 추격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볼 때 유통주라던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조정시가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 차원이라면 오를 때 쫓아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LIG 손해보험은 특별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조금 크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얘기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추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화제의 자동차주 추가 의견을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으로 장소를 옮겨서요. 박종혁 과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비스 하늘이와 잘 가네요. 그런데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역시 추격해야 되는 자리인지요? 일단 오늘 오르는 이유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페루 FTA 그 협상 타결 외에도 그 슈퍼 앵고라는 현상이 좀 좋은 그 기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하반기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 의견들을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쫓아사도 괜찮은 자리는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제까지 4일째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었고요.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 이들도 뭐 슈퍼앵고 현상이나 FTA 타결을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한일리와 같은 경우는 뭐 사태는 잘 부담이 없고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약간 좀 12만 9천 원까지 목표 그 전고점까지 한 4,500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반기에 그 현대차의 성장, 현대모비스의 성장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사봐도 무리는 아닌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 목표 가격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22만 원대 중반 정도입니다만 23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셨잖아요. 목표가 상향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목표가는 일단 22만 9천 원을 뚫게 된다면 무조건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그건 뭐 당연한 가치, 그만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전고점은 22만 9천 원을 뚫는지 보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22만 4,500원인데 전 고점까지 약 한 4,500원 정도 더 위쪽으로 공간이 남아있네요. 현대모비스 좀 강력하게 현대차 성장성, 모비스의 성장성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따라가 봐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인만 전반적으로 사주는 줄 알았고 기관은 안 팔아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기관이 조금씩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1756포인트 프로그램 매물도 거의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보다 약 한 10분 정도 스케줄이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스피드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지요. 전화 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셔야 될 것 같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 오늘도 함께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상담을 좀 해볼까요? 영흥철강을 네. 2월 달에 네. 한 40% 내지 50% 정도 샀어요. 네. 22,600원에. 12,600원이 아니시고요. 12,600원. 네. 예, 그렇죠. 예. 12,600원에 한 50% 정도 사셨다고요? 네네. 예. 지금 뭐 7,000원대도 갔다가 겨우 한 9,000원대 정도인데 그때 한번 사시고 쭉 그냥 지켜만 보신 것이 맞습니까? 네네. 예. 그 영흥철강이란 종목을 어떻게 사셨는지 그 경위만 좀 여쭤볼게. 매입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에서요. 와우 TV에서 영흥철강이 뭐 배당금도 있고 이래서 좋다고 살아켜서 샀는데 네. 그때 손절가를 넣쳐버렸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아무튼 방송을 보고 추천을 받아 한번 사봤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라 조금 가슴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12,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9,000원대. 비중이 그런데 많으시고 손실도 한 주당 3,000원 정도 나 있네요. 네, 뭐 철강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 거래량이 문제죠. 거래량이 네. 거의 뭐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10만 주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 9,000원짜리가 10만 주 내외 같으면은 아이고. 사실은 거의 거래가 없다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하게 흐르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9,0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9,000원은 이탈 안 할 것이다. 그러나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어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9,000원만 이탈 안 한다면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매수가까지는 좀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거래량이 좀 터져야지만 가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거래량이 지금 한 10만 주 내에서 뭐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뭐 이런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100만 주 정도는 넘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 증가하는 폭을 보시면서 9,000원, 10,000원 선 보시는데요. 10,000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가 들어겠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은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박스권 흐를 것이다. 9,000원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00원 이탈하면은 뭐 조금 비중 축소하시고, 그럼 10,000원 올라오시면 일단 10,000원 선 힘 없으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 네. 왜냐면은, 상향적으로 일단 상방적으로 힘이 없으면은 또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오면은 좀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9,000원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끝까지 9,000원이 안 깨지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진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지금 한 40-50% 정도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주식 갖고 계신 보유 숫자를 조금은 줄여주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10,000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9,000원 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인 12,000원대까지는 조금 영흥철강 거래가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거래량 부진을 최근 주가 좀 힘이 없는 것의 원인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서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대기형 기계입니다. 대경 기계요. 예. 예, 얼마에 언제쯤 사셨나요? 3,410원에요. 네. 좀 비중이 많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예, 많이 사셨는데 대경 기계 이렇게 많이 또 집중적으로 한 번에 사신 겁니까? 예. 예, 그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 이유다고 보다도요. 네. 저는 조금
이런 그 시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지난번 기사가, 어느 기자분이 써놓은 기사가. 네. 어느 발전소에 하는 그 부품이 상당히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사가 좋게 나왔기를 샀습니다. 네, 좋은 어떤 보도, 뉴스를 보고 대경기계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물량을 70%나 이렇게 좀 많이 사셨다고 하셨는데 3,400원에 사셨는데 지금 2,800원, 지금 2,800원대에서 꽤 오래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매수가만 오면은 무조건 파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빠져나와야 하시겠는데, 그때 기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게 나와서 기다려도 될 것인지 아니면은,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몰라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미 매수가 미친데 쭉 수익 구간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 회복만 되면 얼른 그냥 이 종목 털고 나와야 될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대경기기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플랜트용, 지금 열경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누군가가 좀 주가를 좀 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올렸다가 지금 많이 이제 뺐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대형 기계로 보면은 업종으로 보면 사실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27.23% 정도 감소됐고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에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도 보면 196%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3,000원대에서 아마 또 한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러니까 70%는 많습니다. 그래서 70% 2,700만 지지한다면은 올라가시면서 3,000원대, 3,150원대, 3,300원대 이런 어떤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오면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좀 멈춰진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대경기계 그러면은 2,700원, 3,000원대, 3,000원대나 3,300원, 400원 매수가까지 올 때 그때 흐름을 좀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2,700원, 800원에서는 더 안 밀린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를 누가 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폭발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량 줄면 종목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또 거래량을 한 번 더 올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한 번 더 세게 반등이 나오면은 이럴 때는 좀 빠져나오자 조금씩. 그러니까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는데 2,700원이 지지가 돼야지 반드시 이 종목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경기계라는 종목 2,700원 안 깨지면 기본적으로 홀딩이고요. 아마 누군가가 세력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미루어 짐작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거래가 실리면서 큰 폭으로 다시 깜짝 놀랄 정도로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기회를 활용해서 약간씩 비중을 좀 줄여서 지금 비중이 한 70%나 되니까요. 약간씩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쪽 비중 축소 의견 주셨네요. 자, 대경기계까지 저희가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57포인트인데요. 자, 기관에서 점점점 매수 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매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 쪽의 세력인데 투신권에서 강력하게 사주는 쪽으로 매수의 드라이브를 거네요. 오늘 외국인들은 한 400억 정도, 프로그램 쪽도 한 400억 정도 물량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50선에서 점점점 60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이 같은 반등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아직까지 뉴욕도 우리도 깔려있는 상황인데요. 9월 증시의 첫 거래를 오늘 맞긴 했습니다만 출발이 나쁘진 않지만 9월 증시 전체도 박스권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종목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오늘 종목은 신고가라는 그런 형용사를 달고 있는 종목도 많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